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 함께 알아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김진서입니다. 익숙한 듯 낯선 단어,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무엇일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쉽게 말해서 모더니즘 이후 혹은 모더니즘으로 탈피한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떤 시대적인 특성이나 흐름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 간단히 이해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미디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 후 장 보드리아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이론화를 살펴본 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포스트 모더니즘을 소개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산업 자본주의 그리고 정치 경제학이 지배하던 근대를 지나서 새로운 형태의 테크놀로지 그리고 미디어 문화로 구성되는 탈근대 시대를 이르는 말입니다. 근대가 산업 자본주의에 의해 통제되는 어떤 생산의 시대였다면 탈근대는 모델과 코드, 미디어, 사이버네틱스가 지배하는 기후와 정보의 시대입니다. 모더니즘은 주로 과학, 이성, 기계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모더니즘은 산업사회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반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현대 시민사회의 억압을 초래하는 경제적, 도구적 합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이 모더니티의 논리에 대해 비판을 하게 됩니다. 미디어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구성된 이미지 그리고 외양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세상의 단편들을 이미지로서 이해합니다. 예시로 레드벨벳의 다른 두 앨범 포토를 가져왔는데요. 왼쪽 사진에서 레드벨벳은 장난꾸러기 혹은 말괄량의 소녀가 되지만 오른쪽 사진에서는 스포티하고 강력한 이미지의 갱스터가 됩니다. 우리는 진짜 레드벨벳을 알진 못하지만 그들의 이미지를 보고 그들을 귀여워하고 멋있어하고 동경합니다. 아래는 영화 매트릭스의 한 장면입니다. 진짜 세계로 돌아갈 것인지 혹은 이미지로 구성된 가짜 세계에 남아 편하게 살 것인지 그것을 선택을 하는 장면인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마치 파란 약과 같습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진짜 본질 혹은 의미보다는 이미지와 기호를 즐기게 되죠. 포스트 모더니즘과 미디어를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 이론가의 이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는 바로 장 보드리아르인데요. 프랑스 태생의 사회학자입니다.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큰 별 혹은 하이테크 사회 이론가라고 불리는데요. 그는 사회학과 철학의 테두리를 거부하며 끊임없이 어떤 전통 사회 이론을 거부합니다. 그는 한편으로 자신을 어떤 제한된 명칭으로 부르는 것 또한 거부했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철학자도 사회학자도 아니다.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나 자신이 사회학자도 철학자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나는 이론가이고 싶다. 궁극적으로는 형 이상학자지만 모럴리스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의 저서 시뮬라시옹의 한 챕터 미디어에서의 의미의 뇌파 The Implosion of Meaning in the Media의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챕터의 내용을 조금 보기 쉽게 모델링해 보았는데요. 우리는 정보는 넘쳐나지만 그에 상응하는 양의 의미는 부재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에서 정보 그리고 의미의 관계성에 대해 보드리아르는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정보가 의미를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정보를 통해 의미가 전달되고 그를 통해 우리는 사회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두 번째는 정보와 의미는 연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보는 그저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일 뿐 어떤 대등한 존재로서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는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정보가 의미의 직접적인 파괴자라는 것입니다. 보드리아르는 세 번째 가설에 따라 논리를 전개합니다. 이 가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과 정확히 반대되는데요. 즉 매체를 통해 전달된 어떤 메시지가 인간의 사회화 과정을 만든다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는 의미와 의미작용의 직접적인 파괴자 혹은 중화자가 됩니다. 따라서 의미의 소멸은 정보, 매체, 대중매체의 분해적이고 저지적인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보는 고유의 내용물을 삼켜버립니다. 보드리아르는 이 과정을 뇌파, 인플로전이라고 설명합니다.
뇌파는 기호와 정보가 과잉으로 증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재난입니다. 기호와 정보가 모든 매체를 통해 증식함에 따라 매체와 실제의 구분을 파괴하고 또 의미를 무너뜨리며 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보가 가진 의미와 의사소통, 사회적인 모든 것을 스스로 삼켜버린다는 뜻입니다. 정보의 과잉과 포화가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바로 정보에 의한 시뮬라시옹을 통해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시뮬라시옹은 보드리아르의 이론인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기호에 의해 실제보다 우월한 어떤 초과 실제가 산출되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시뮬라르크는 그 시뮬라시옹의 결과로 만들어진 실제보다 더 실제적인 초과 실제의 형태를 취합니다. 현대사회는 기호와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기호와 이미지는 또 다른 기호와 이미지를 양산하는 역할을 하며 점점 실제와 기호, 이미지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은 실제보다 더 실제적인 초과 실제, 즉 시뮬라르크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가 없고 기호와 이미지만이 넘치는 세계가 바로 포스트 모던 사회인 것입니다. 이 과정들, 즉 기호와 이미지가 현실이나 실제를 대체하고 지배하는 이 시뮬라시옹의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이미지들로 인해 처음에 그 실제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는 어떠한 실제와도 무관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정보는 의미를 생산하기보다는 의미를 연출하며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기보다는 의사소통을 연출합니다. 대중매체에서 보여주는 인터뷰, 청취자의 전화, 시청자 참여는 의사소통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기보다는 의사소통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죠. 정보는 마치 의사소통을 하는 척 하면서 없어집니다. 이러한 시뮬라시옹이 의사소통을 완벽하게 연출할수록 실제의 의사소통은 사라집니다. 여기서 대중매체는 발견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실제를 어떤 기호로 만들어 정보가 있다라는 믿음과 신념을 퍼뜨립니다. 의미와 의사소통을 연출하는 대중매체와 정보는 실제와 사회적인 것을 완벽하게 뇌파시킵니다. 보드리아르는 맥루언의 유명한 공식 매체는 메시지이다를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에서 다시 살펴봅니다. 매체 속에서 기호와 정보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 실제와 의미뿐 아니라 메시지 자체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매체 속의 메시지가 모두 뇌파하면 실제하는 것은 남지 않습니다. 의미의 대재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실제가 없으면 매체도 없고 메시지가 없으면 매체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내용들을 살펴본 후 내린 결론 부분입니다. 매체가 이미 실제를 파괴하는 도구가 되는 상황에서 이 매체를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매체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당히 모순적인 요구를 받습니다. 미디어를 마주한 우리는 순종적일 것과 자유로울 것을 동시에 강요받습니다. 이때 우리의 대응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어떤 저항, 주체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체로서의 위치를 포기하고 이 모순적인 요구에 대해 응답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논리는 정보와 기호의 극대 생산입니다. 따라서 어떤 전략적인 저항은 그것을 거부하는 데에서 올 수 있을 것입니다.